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이라고 자만했어요. 첫 번째 편지 보고 울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로 와닿았던 적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수율입니다. 응답하라 1997에 있는 그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장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포장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고양이랑 눈 마주치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집의 뒷마당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계속 외면해왔던 제 모습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하나로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그 시작은 확실히 아이에 대한 질문이었고 정말 많은 상처와 감정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그 안에서 저를 찾아 나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타이틀은 아이보다 아이로 다시 저를 찾게 해준 그 질문으로 정했고요. 감춰져 있는 내면은 내가 정말 못 들여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계기든 간에 본인의 마음이 하는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배가 너는 몇 살이니? 아, 저 올해 37입니다. 너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 아, 예, 결혼했어요. 사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은 이제 나이와 결혼이 겹쳐지다 보니까 너 애는 언제 가지려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를 예뻐해 주셔서 나온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정해진 길대로 걸어 나가야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분노를 가져서 아, 나는 애기 안 낳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편지를 쓰다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을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나?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긴 글이 되었습니다. 책에는 편지 내용이 짧게 중심만 축약이 돼 있어요. 총 24가지의 주제의 편지였는데 첫 번째 편지 보고 울었어요, 남편이. 책이 나오면 읽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을 했거든요. 20대 때는 다 괜찮았어요. 앞으로 내 미래는 너무 밝을 거니까 지금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 30 중반이 됐는데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게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30대는 엄청 여유롭고 시련과 상처를 다 이렇게 받아쳐낼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다 꽂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남들이 나를 보는 평가와 우리가 또 누군가를 볼 때 검열을 심하게 한다거나 재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그 기준에 약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무서웠던 말은 유난이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다거나 조금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그 불편함을 표현을 하면 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을 해야 하고 둥근 사람이 돼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싸움을 계속 저는 스스로 해왔던 것 같거든요. 전 정말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어떡하죠? 관계라는 게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를 잘 안다고 그 자만심에서 나오는 서로에게 생채기를 입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저도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조언이랍시고 건방지게 해준 말들이 나중에 대화로 풀긴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로 와닿았던 적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니까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하고 기댈 데가 없다 보면 혼자 잘 서 있게 돼요. 근데 기댈 곳이 생기니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조금 큰 짐을 지어준 것 같아요. 남편도 사실은 혼자 서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큰 짐이 지어져서 휘청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미래의 그림이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군가 한 명 더 생기고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내가 찍어낸 것처럼 맞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혼자 있던 게 편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양가 감정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가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새로운 미래를 또 계획해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매사에 늘 솔직한
솔직한 사람이라고 자만했어요. 너무 딥하거나 깊은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눈도 있잖아요. 점점 요즘 세대는 솔직해 혹은 거침이 없어 라는 것들을 들으면 기대 심리에 맞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인 때 쟤는 씩씩해, 쟤는 솔직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숨기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 솔직해지고 무언가의 목소리를 내려면 스스로 본인에게 당당해야 되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걸 좀 무서워했었어요. 외면해왔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괜찮다고 본인을 위로하고 다 이 정도는 예민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친구에게도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털어놓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진심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혹은 외면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담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솔직한 게 두렵다면 일기를 써보거나 아니면 내 생각들을 계속 적어보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돌이켜보면 제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시기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하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나 혼자만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거를 듣는 분이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조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괜찮다고 말하는 분은 사실 어딘가가 골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 넘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나중에 한 번에 그런 감정을 겪으면 더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됐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진짜 제 모습을 마주하고 그 사이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상황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썼던 싸이월드나 아니면 다른 SNS 글이나 사진 찍었던 셀카 사진 이런 것들을 봤는데 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이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글을 쓰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새롭게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